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이언스타 김성훈 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 정말 시원한 소식 사진으로 한 장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벌써 수학의 기쁨입니다. 밖에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입추가 시작됐는데 사실상 우리는 체감이 쉽진 않지만 경남 함양군에서 벌써 첫 수확한 벼 이삭을 들고 수학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른쪽 볼게요. 정부가 체육관과 박물관 등 생활 SOC의 내년 예산안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가장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삼성이 구체화된 투자 소식입니다. 3년간 180조 가량입니다. 그리고 4만 명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25조, 산학협력에 1,000억 원 지원, 3차 협력사의 전용 펀드도 조성하겠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도 삼성의 신수종 사업으로 여겨지는 게 바이오다라고 하면서 이 효과를 얻고 있는데 어떻게 좀 힌트를 주식시장에서 얻어오면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호재가 없다가 이렇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주요 대기업 SK라든지 현대그룹이라든지 이제 삼성까지 이렇게 투자의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내수 경기의 반등을 한번 이끌 수 있는 주요 이제 투자 철하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제2의 반도체라고 여겨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악재 요소가 이제 해소되는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 과정이라고, 제2의 스타트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성장통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장하고 나서 미리 좀 터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간 생명의 연장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그런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아까 전에 4만 명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은 이제부터 좀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들 큰 폭의 상승은 두드러지진 않지만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다. 방아쇠가 당겨질 것이다. 라는 시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최근의 증시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틈새 시장? 굴뚝주는 이지래요. 골판지주. 이게 도대체 언제적 골판지주예요, 여러분. 7, 80년대?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주가 상승이었고요. 근데 유사일에 최고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골판지주가 고공행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재료인 폐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데 수출까지 증가하면서 저성장 굴뚝주 편견을 벗고 비상하고 있는데요. 종목으로는 영풍재지, 신풍재지, 아세아재지, 신대양재지, 수풀보장, 테림보장 줄줄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폐지 가격은 중국의 환경정책의 강화로 폐주 수입 제한을 강화한 지난 3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급증하는데 수출량마저 상승해 유사일의 최대 호황, 거기다 깜짝 실적까지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있다면서요. 중국의 수출 증가까지 일석이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신대양재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작년 기준으로 10배에서 5배까지 싸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트렌드로 보는 것은 이 온라인 매출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택배 수요의 증가가 이런 골판지 수요의 증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관시켜 주셨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골판지 관련돼서는 원재료가 폐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공급과 수요의 비중이 어느 정도 갭 차이로 마진율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요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영풍재지라든가 이제 신대양재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펄프 가격 상승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랐던 것이 무림 PMP입니다. 그 와중에 한솔재지가 이제 M&A를 통한 이 외형 성장으로 따라갔고요. 그 이제 곁다리로 붙은 것들이 이제 영풍재지라든가 신대양재지인데, 재무구조 측면도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으로도 접근한다면 신대양재지 쪽도 지금 주가 상승 랠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광에서 신대양재지 주가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월간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 1년 사이에 주가가
3배 가량 올랐습니다. 근데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라는 분석이 지금 PER이 4배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수출 증가는 골판지 업체의 강력한 주가 재평가 요인이라며 앞으로의 상승 더 기대할 수 있을까? 27,000원이었던 주가가 1년 사이에 97,000원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루하게 느껴졌던 그 굴뚝주 만년 저평가였던 이런 제지주, 네, 한번 눈여겨봤네요. 뭐 이제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펀더멘털까지도 실적, 그 택배의 증가, 뭐 영업이익률 증가, 원가 하락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요인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네요. 그런가 하면 그 여름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며칠 전에 저희가 빙과류 잘 그렇죠. 나가는 거 주가 네. 뭐 빙그레나 롯데제과들 그 주가 상승 꾀한 것도 전해드렸는데 반대로 주류 관련주는 반등이 언제 나올까요?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이 6월 이후에 주가가 1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하이트진로는 맥주 성수기인 6월 이후로도 11.4% 빠졌고요. 롯데주류를 운영하는 롯데칠성의 음료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 역시요. 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맥주 사업의 부진. 성수기를 맞았지만 수입 맥주의 공세 속에 국산 맥주가 길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은 물론 기업의 미래가치 기대도 낮다라고 하고요. 주류세 개편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물 건너간 부분도 있고 자, 이것도 저평가인데 반등은 도대체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 이틀 전에 빙과류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린 같이 것 같은데 같이 했죠. 얘기를 예, 그래서 나눴거든요.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강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제가 마트에 가서 빙과류를 선택했더니 뭐 1+1은 고사하고 또 가격대가 너무 낮아서 사실 이제는 이 비싸도 잘 만든 제품을 우리가 사 먹는 그런 이제 소비층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이런 맥주 관련돼서 하이트질러라든가 뭐 롯데칠성 근데 지금 분위기는 달라요. 폭염 때문에 오히려 맥주를 덜 먹고 뭐를 많이 먹느냐 수박이라든가 생수라든가 탄산수의 매출이 늘어났고요. 또한 그렇대요?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회식이라든가 외식이 이제 주류를 통한 외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회식을 언제 했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이 매출 매출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롯데칠성의 이 피츠 사실은 이제 신제품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다양한 이 세계 맥주라든가 수제 맥주의 공세에 따라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제품군들이 다양해졌다는 점을 이 관련돼서 이제 롯데칠성 하이트진로가 이 맥주 매출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악재 요인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필라이트라는 것도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발포주입니다. 기존의 이제 원료 비중을 낮추고 세금도 이제 낮춰서 이제 그 이 발포 맥주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는데 조세법상 이제 요게 기타 주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낮거든요. 근데 이런 매출이 상세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전체적인 스탠스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이 최근 주가의 하락세를 좀 더 부추기고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동안의 그 영업이익을 충분히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가의 하락을 탈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볼게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구속하고 경영에 복귀된 지 2년여가 다 되어갔지만 CJ그룹주들의 주가 반등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공식 경영 복귀 후에 주가가 오히려 10%에서 20%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현 효과가 과연 언제 올까? 그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횡령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이 회장이 2016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후 CJ그룹주에 집중됐던 시장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CJ그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오너 부재 리스크가 해소됐지만 주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M&A 부분에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합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CJ그룹은 물류, 식품, 소재, 해외 기업 7곳을 인수했고요. 연내 유럽 지역의 대형 물류 기업의 추가 인수 작업도 벌이고 있는데 매력 없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좀처럼 관심권이 크게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CJ그룹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북 관련주로 속해서 CJ 대한통운이 이제 이 MS 증가율도 높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택배 수요가 증가된다는 관련주로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타 이제 CJ 그룹주에서는 사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부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CJ 제일제당이라든가 CJ CGV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상장사인 올리브영이라든가 우리가 옆에서 이제 있는 투썸플라이스 뭐 요 정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음식료 업종의 네. 한 번의 트렌드를 겪고 나서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을 계속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제당은 헬스케어를 매각해서 또 실탄을 확보했지만 네.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고요. 네, 주가의 이제 그 가장 큰 것은 메리트는 실적인데 예. 실적 부분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뭐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사디 여파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부여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부분에서의 실적 부분이 아직은 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터키, 중국 시장 진출의 손익분기점이 넘어설 수 있는 하반기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여파가 굉장히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하반기로 저희가 포커싱을 맞춘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말씀드렸던 뭐 추가적인 이제 대북 관련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뭐 CJ 대한통운에서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일제당 쪽에 46만 원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만 원대 초반에서 머물러서 좀 지루한 모습이고요. 지금 대한통운 쪽이 그나마 낫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주사뿐 아니라 뭐 CJ, CGV도 좀처럼 주가 회복해야지 못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대요. 주가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